안녕하세요, 루벤입니다. 2024년 지방직 공무원 면접 일정이 일단 다 나와 있죠. 물론 필기 합격자 발표 이후에 면접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는 있으나 필합 전에 지금 나와 있는 공고 기준으로 쭉 한번 정리를 드렸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 가서 참고를 해보십시오. 일단 경기도 지원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외 지역도 들어도 괜찮은 내용이지만 경기도에 초점을 맞춰서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경기도는 필기 합격자 발표 이후에 첫날 면접을 보시는 분들 기준으로 불과 일주일밖에 주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필기 합격 전부터 면접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매번 제가 강조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과연 지방직 공무원 면접 1배수 바뀐데도 준비를 굳이 해야 하느냐, 내년을 위해서 포기를 하고 필기 시험을 준비하는 게 좋지 않느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전체적으로 공무원 면접은 소수 TO 같은 경우에는 2배수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1배수에서 1.5배수가 일반적입니다. 배수가 존재하는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이고요. 그 외 지역은 광역시 단위 기준으로 경쟁 배수가 존재를 하고 행정직 이외의 기술직은 1배수나 1배수 미만의 정도이기 때문에 필기시험 합격자분들은 대부분 다 최종 합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지방직 공무원 면접에 1배수 밖에 계신 분들이 과연 어떻게 면접 준비를 할 수 있느냐. 일단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재면접을 보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고요. 재면접 대상자의 상당수가 필기 고득점자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꼴등이라 하더라도 최종 합격이 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재면접은 없지만 기준점 이하의 면접자들 같은 경우엔 미흡을 부여를 해서 1배수 안쪽에 있는 분들이 탈락을 하는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절대 필기시험이 높다고 안심해서는 안 되는 그런 지역이죠. 그 외 지역 같은 경우엔 사실상 필기시험 합격이 되면 면접에서 인성에 문제가 있는 답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필기시험이 높은 순으로 최종 합격을 한다. 그럼에도 필기가 꼴등이다, 필컷에 가깝다 하더라도 면접 기회를 부여를 받았다면 절대 여러분들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일단 1배수 안쪽에 있는 필기 고득점자 같은 경우에는 안일한 태도를 지닌 분들이 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직의 합격을 동시에 했거나 아니면 다른 직렬로 또 가거나 이런 경우 때문에 면접 대상자가 됐다 하더라도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그날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노쇼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하루 전에 잠이 너무 안 와서 잠깐 깜빡했는데 면접 시간이 지난 이런 분들도 실제로 있거든요. 그리고 성의 없이 준비하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대부분 다 공무원은 면접관에게 욕설만 안 하면 거의 필기시험이 높으면 합격을 한다. 그런 분들은 성의 없다라는 그런 평을 받고 탈락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TO들이 앞쪽에서 빠져나가게 되면 최종 합격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미흡 비율이 상당히 높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수원, 고양, 용인, 남양주, 평택, 그리고 군단위, 양평, 연천, 가평 이쪽에서도 재면접자가 늘 있는 편이고요. 지난 양평군 같은 경우에는 일반 행정, 간호, 건축 이렇게 5분이 실제 재면접 대상자가 나와 있었고요. 이렇게 보시면 간호, 행정, 건축 여기에 최종 합격자 명단에 이 재면접자 분들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래서 추가 면접 대상자 5명이 모두 탈락하는 지역이 바로 양평군이었다. 참고를 하십시오. 채용 인원이 많은 직렬은 당연히 미흡이 나오는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반 행정직 있고요. 사복직 있고요. 토목직 있습니다. 특히 기술직 중에 토목직이 가장 많은 채용을 하는데요. 토목직 분들 중에 미달이 나서 면접을 대충 준비를 했다가 광탈하는 사례가 매번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 외에도 간호직 이런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렬인데 대충 준비를 한 분들이 재면접 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건축직도 있으니까 참고로 해보십시오. 그리고 별도의 발표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3분 스피치를 하는 화성시, 용인시, 5분 스피치를 하는 경기도청이 있고요. 작년에 제가 지방직 면접 이렇게 총 6가지를 하셔야만 한다라고 정리를 했던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바로 가기로 제가 링크를 해둘 테니까 다시 한번 쭉 보면 될 것 같고요. 자기소개, 지원동기, 지원 시군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숙지, 내가 이 지역에 지원한 이유, 가장 좋다고 생각했던 사업, 보완이 필요한 제도 이런 지역 현안들과 함께 쭉 정리를 해보셔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내가 과연 이 면접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답을 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어떤 부분을 가장 관심 깊게 보셨습니까? 퀴즈 형태가 아니고요. 개방형입니다.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대답에 따라 대화를 이어가는 면접자 중심의 면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알고 면접을 공부를 하는 경우는 없어야만 할 겁니다. 본인의 이력 정리도 하시고 메인 소재도 정하셔서 나는 이 공직 사회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릴 수도 있고요. 해야 할 일들에 있어서 나는 수월한 업무 처리도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소재와 함께 표현을 해보는 게 바로 면접이죠. 그리고 이따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내가 이야기를 하는 모든 답변이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나는 적합한 사람입니다 라는 걸
이야기를 하시려면 이 응용력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 경험이 공직에 가서 어떤 활용도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과거의 이런 경험들 또 내가 생각한 이런 사고들이 공직자로서 충분히 적합한 사람이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을 계속 어필을 해야 하는 내용이 필요하겠죠. 마지막으로는 만나게 될 대상자와의 관계, 민원인이 있고 동료, 상사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하신 다음에 내가 지원한 지역과 연관해서 어떤 이슈들이 전반적으로 있느냐, 어느 지역이나 직무 무관하게 가장 강조가 되는 부분이 내가 지원한 시, 군 단위에 거주하시는 주민분들의 편의 증진입니다.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지에 관심이 가장 많이 있어야만 하겠죠. 그래서 작년에 촬영했던 제 영상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쭉 한번 훑었으니까 꼭 한번 보십시오. 오늘은 올해 면접 평정표도 바뀌었고 어떤 부분을 조금 더 강조를 해서 준비를 해야 할까라는 점들을 제가 다시 한번 쭉 정리를 드리고자 본격적으로 올해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면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핵심만 말씀을 드려봅니다. 일단 성인 이후에 무엇을 하셨느냐라는 점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공무원 시험만 준비를 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게 되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사회 경험이 전혀 없다 손 놓고 있지 마시고 지역 내 봉사활동, 지역 행사, 민원 보조 처리 그리고 약자 보조, 어린이나 어르신들 이런 분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필기 합격 발표 전까지에 다양하게 참여를 하시면서 성의를 보여주시면 충분히 합격합니다. 그래서 실제 지난 영상에도 9년 만에 필기 시험을 합격해서 면접을 봤지만 광탈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도 과거에 불과 한 달도 되지 않는 그 경험을 가지고 최대한 만들어서 면접장에 갔지만 운이 좋지 않았죠. 면접관이 이 부분을 사회성이 없다라고 평가를 했는지 광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1년 뒤에 필기 시험을 합격하고 나서 지역 행사와 민원, 지역 내 약자들 봉사활동 이런 점들을 실제 하나씩 하면서 경험을 최근 경험으로 바꿔서 결국에는 1년 뒤에 10년 만에 합격을 하신 사례가 있습니다. 혹여 내가 공무원 준비를 3년, 4년, 5년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내가 지원한 지역 내의 봉사활동 여건이 안 된다고 하면 그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에 가장 가까운 곳에 가셔서 내가 공무원이 되었을 때 이 직렬 내에서 연관성이 있는 것을 꼭 하시는 걸 저는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너무 오래됐다 하더라도 일단 정리는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나 재직 경험이 있는 분들은 쉽게 정리를 아마 하시겠지만 전혀 경험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 보조가 전부예요. 군대가 전부입니다. 공익근무해도 될까요? 다 쓰셔도 괜찮습니다. 이거라도 정리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요약을 하셔야 되냐면 경험 기술서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카페 아르바이트를 실제 합격자분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예시로 드려보는 건데요. 서비스 직무 내에서 식음료 제조, 손님 응대, 계산, 컴플레인 처리, 전화 이런 점들을 주 업무로 했고요. 그리고 주요 성과라고 생각하는 점이 이렇게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능률 향상, 개선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간에 어떤 유형의 사람이 오는지를 최대한 데이터를 보고 파악했으며 미리 준비해서 이분들이 기다리지 않도록 최대한 음료가 제 시간보다 더 빠르게 나갈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처리했습니다. 이런 부분 가지고 합격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운 점이 어떤 게 있느냐 그래도 습득을 했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점까지 정리를 이렇게 하시게 되면 충분히 정리한 내용 기준으로 여러 키워드에 맞춰서 표현을 하는 연습을 문장화로 만들어서 한번 깔끔하게 정리도 해보고 표현을 해보면서 실전 감각을 계속 기르면 아무리 면접 준비 시간이 촉박하다 하더라도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늘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강조드리지만 경험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메인 경험, 경력 그 안에서 내가 맡았던 업무와 그 업무 내에서 내가 만들었던 결과물, 이 경험을 통해 내가 알게 된 점, 역량의 향상 이런 점들을 잘 정리를 하셔야 임용 후에 내가 지원한 직무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업무 계획에 연관을 지어 다음과 같이 이 부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관, 이게 응용이거든요. 이런 활용도를 어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점은 나 자신에 대한 정리입니다. 그런 정리 과정을 통해서 어떤 점을 어필할 수 있을까를 깨닫는 과정이 면접 준비입니다. 면접을 결국 보는 사람은 나다. 이런 점을 꼭 아시고요. 지금 필기 합격 발표 전부터 면접을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공직관, 공직가치, 국가관이 어떤 부분이 있고 윤리관이 무엇이고 또 다양성, 책임감 이런 점들을 면접인데 필기 공부하듯이 이런 공익성이 무엇인지를 책을 펼쳐놓고 암기를 하시려고 접근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형태로 준비를 하시는 그런 분들은 실제 면접에 갔을 때 결국 면접에 필요한 대답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면접은 절대 암기가 아닙니다. 신규 공무원으로서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
이런 대한민국 헌법 7조를 암기를 한다든지 공무원 선서, 공무원 헌장, 물론 암기를 하면 좋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 면접에서 이야기를 해야 할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는 참고할 수 있는 자료일 뿐입니다. 공직자로서 이런 점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 특히 이런 신규 공무원으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들은 이런 선서, 이런 헌장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가장 크게 와닿았다. 그래서 나는 공직자로서 어떤 식으로 생활을 할 것이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점들이 면접입니다. 어떤 걸 보고 느낀 점, 내가 이런 걸 해야겠구나. 과거에도 이런 점들을 내가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는 게 면접 준비인데 필기 공부하듯이 인강을 보면서 교재를 보면서 이런 식으로 면접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절대 면접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는 점들이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요. 정말 본인에게 필요한 내용은 어떤 이야기를 할지에 대한 점들을 같이 고민하고 면접 스크립트를 정리를 한다던가 표현을 하면 다듬는다거나 이런 점들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면접 합격자들의 답변만 보고 공부하듯이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쭉 정리를 드릴 테니까 집중해 보십시오. 첫 번째 어떤 것을 하셔야 되냐고 하면 2024년부로 변경이 된 공무원 면접 평정표에 대한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써왔던 면접 평정 요소인데요. 근데 여러분께서는 바뀌었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느냐 이런 부분이 궁금할 수가 있는데요. 크게 그렇게 고민하실 정도가 아니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번에 바뀐 항목이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소통, 공감, 헌신, 열정, 창의, 혁신, 윤리, 책임 이렇게 키워드 8가지가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만만한 단어가 소통, 공감일 겁니다. 과거에 소통을 하였다, 공감하였다, 경청을 하였다 이런 이야기들이 가장 여러분들이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도 자기소개나 아니면 여러 질문들의 답변에 많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단어는 너무 남발하지 않으셔야 된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안 그래도 소통과 공감을 엄청나게 많이 쓰는 취준생들이 많은데 이렇게 평정 요소에 들어가다 보니 아마 소통과 공감이 엄청나게 넘쳐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 정리를 한번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자, 공무원도 그렇고요. 우리 기업에 가고자 하는 모든 신입 사원에게도 필요한 딱 2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 신입에게 필요한 필수 2가지 요소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면접장에 가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재직자 분들께서는 일을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께서는 가장 강조하는 필수 단어가 능률 향상, 개선, 의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께서는 딱히 면접 준비를 하지 않더라도 합격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대부분 공무원 필기시험을 오랫동안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내가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전 평정 요소에 없어졌다 하더라도 발전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발전 가능성을 어필을 하시려면 나는 과거에 했던 업무에서도 비효율적인 부분을 찾아내서 효율적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그런 점들을 팀 관점에서 능률 향상을 만들어 조직 전반적으로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전부터 인사혁신처에서 신규 공무원이나 경력 공무원분들을 일 잘하는 공무원으로 양성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일을 엄청나게 잘하시는 분께서 굳이 공무원에 가야 하느냐 이렇게 의문을 갖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 면접에서는 반드시 나는 일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라를 먼저 강조하시는 게 기본 베이스입니다.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편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원만한 대인 관계를 저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신입에게 엄청난 능력을 바란다라는 건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발전 가능성이다 라는 점도 필요하지만 상대방과 같이 어울릴 수가 있고 나와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라는 이 사고관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 때문에 업무를 하든 관계상에서 동료나 아니면 민원인과의 만남에서도 가장 중요한 점은 나 중심의 사고가 아니라 상대방 기준으로 생각하는 점, 이타적인 사고겠죠. 그리고 부정적인 현상을 대하는 나의 가치관 이런 점들이 깔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원만한 대인 관계를 저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강조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공직사회에서도 MZ세대를 수용하려는 시도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면접관의 질문에서도 MZ와 관련된 질문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아시고 너무 보수적인 조직이라서 나의 개성이 오히려 탈락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감추려는 시도를 하시는데요. 다시 강조드리지만 여러분 가슴속에 공익 중심의 이타적인 사고를 항상 보유하고 있습니다라는 게 깔려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개성도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특히 공무원 공직사회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매번 강조드리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공익 중심의 이타적인 사고가 모든 행동에 깔려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신입 직원에게 요구되는 이 2가지 일 잘하는 나의 모습,
원만한 대인관계, 팀워크 중심의 사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조를 해야 할 이 8가지 키워드가 있을 텐데요. 이 공무원 인지상이라고도 이렇게 정리를 다 해뒀습니다.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를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나다라가 있는데요. 이 왼쪽이 이번에 2024년부로 바뀐 평정 요소고요. 이전에 평정 요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딱히 변한 건 없다라는 점이 저의 결론입니다.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이다. 이 부분을 보유한 전문 지식과 그 응용 능력 그리고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이 2가지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소통과 공감을 잘합니다 라는 점도 물론 좋지만 취준생이 가장 남발하는 핵심 키워드가 이 2가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생각을 하셔야 될 점은 나는 공감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과연 어떤 역량을 나는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맡게 될 업무에 있어서의 지식 전문성 강화 그런 점들을 활용하는 꾸준한 시도 누구에게나 정확한 의사 표현과 조리 있게 이야기를 하는 나의 표현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전에 이 2가지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에 대한 헌신과 열정적인 태도를 지금 이렇게 요구한다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신규 공무원들이 국가에 대한 헌신이 과연 있을까 의문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면접에서는 강조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전에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가 있죠. 항상 나는 열정적으로 임하며 항상 헌신을 하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 이유가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한다라는 마음을 표현을 하는 자리가 면접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 헌신과 열정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와 연관성이 있다. 그리고 공직자로 지녀야 할 윤리와 책임성 이 부분이 있는데 역시나 이 부분도 공직자로서의 정신 자세 아무리 귀찮고 힘들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하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공직자라고 하면 이타적인 사고를 가지고 끝까지 해결하려는 나의 모습이 우리 국민들의 도움이 된다 이런 관점으로 예의 있고 품행을 단정하게 하며 항상 끝까지 책임지고자 하는 이런 성실함 직업적인 책무가 강조가 되기 때문에 윤리와 책임 항목과 연관성이 크다. 그리고 창의와 혁신인데요. 이건 어느 조직이나 인재상으로도 창의, 혁신, 변화 이런 점들이 많은데요. 공무원은 창의성과 혁신 물론 필요하지만 무슨 내가 창의력이 있느냐 창의력이 있으면 내가 공무원을 했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역시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창의성 의지력 또 발전 가능성 강조를 하셔야 될 핵심 키워드는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어떻게 일을 하지 어떻게 내가 이 부분을 더 나은 상황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점들을 고민하고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다수를 위해서 소수를 위해서 이런 점들을 생각을 하시게 되면 기존의 방식보다는 새로운 방식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익과 또 연관이 되는데요. 공익 중심의 사고를 강조를 하려면 창의력과 의지력과 발전 가능성 더 나은 거를 만들려는 시도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의 핵심 소재는 개선이 있어야 됩니다. 비효율적인 점들을 어떻게 개선했는가 아르바이트를 했다 하더라도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을 고민해보고 시도를 하며 기존의 다른 사람들을 설득도 하면서 더 나은 거를 만들어 본 적이 있는가 이런 점들을 평가를 늘 하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4가지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크게 지난 평정 요소와는 다른 점이 없다. 이번에는 면접자의 답변이 미흡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면접관들의 순간 그 지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면접관이 광탈을 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포인트는 면접자의 무성의한 태도입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질문을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 질문을 받았을 때 그 면접장에서 생각하기 시작을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면 좋지가 않습니다. 공무원을 지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면접자가 지원한 지역에 굳이 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원 직렬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또 해보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까? 이 기본적인 3가지 이 점을 전혀 얘기를 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때부터 생각하는 시도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미 미흡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경기도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중입니다. 그리고 3분 스피치, 5분 스피치에서 1분도 안 돼서 끝납니다. 준비 시간이라는 점도 주어졌지만 그럼에도 1분도 안 돼서 대충 한다라는 느낌이 들면 이미 면접 초반에 합격할 수가 없다라고 분류가 돼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사전 조사자가 있죠. 물론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이 안 나면 뭐라도 써야 되긴 하겠지만 당연히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3가지 요소 이 부분이 실제로 사조서에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사조서에 이런 주제가 나왔는데 2줄, 3줄 이렇게 내고 끝낸다? 이러면 이미 면접을 시작하기 전에도 불합격입니다.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성의 있는 모습을 면접장에서도 면접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최대한 유지를 해주셔야 된다. 이 부분을 명심해 주셔야 합니다. 미흡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대충
발표를 하고 대충 작성을 합니다. 이런 점들을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면접이 시작이 되었는데 면접관의 질문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는 그 시도, 이 부분이 정말 긴장해서 그런가 이런 점이 느껴졌다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접관이 바라는 대답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는 절대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소통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 점들은 이미 공직사회에 가서도 똑같이 그런 행위를 할 거기 때문에 오히려 조직에는 리스크로 존재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아시고요. 그리고 면접관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향이나 아니면 이런 견해를 이런 게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면접관의 그런 의견을 반박을 해서 틀리다. 그거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싸우려는 시도를 하거나 욱하는 이런 시도를 보이게 되면 여러분들 절대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거지만 여러분이 하지 않는 거짓 경험을 제시를 한다. 적절한 MSG로 약간의 과장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지도 않은, 또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건 거짓 같다는 느낌이 들면서 진위 여부를 파악하려고 들 겁니다. 그중에 기본적인 이런 취미 같은 걸 물어도 전혀 등산을 한 적이 없는데 면접관 나이가 많다고 점수를 좀 받고 싶어서 등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저는 마라톤입니다. 달리기입니다. 자전거를 탑니다. 이런 부분 얘기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진위 여부를 물어봅니다. 정말일까? 그럼 최근에 누구와 함께 가보았느냐? 최근에 간 산은 마라톤 전체 몇 킬로를 뛰어야 하는 건지 알고 있느냐, 하프를 하더라도 이렇게 물어봅니다. 실제 사례가 있으니까 절대 거짓을 얘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늘 해왔던 내용들을 그래도 일단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보려는 시도는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취미 같은 부분이나 이런 장점 같은 것도 충분히 이 지원한 지역에 직렬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명확히 뚜렷하게 있고, 그리고 그 근거가 명확히 있는 분들, 그런 이야기를 초반에 하신 분들께서는 취미가 낮잠작입니다 해도 붙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만 딱 잘라서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질문에 어떤 답을 하더라도 초반에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호감도가 엄청나게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면접은 초반에 승부를 하셔야 된다. 매번 강조를 드리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조직에 부적합하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절대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모든 면접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점은 부정을 통한 여러분들의 사고를 볼 겁니다. 지식이나 이런 점들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어떻게 신입이겠습니까? 그리고 경력이 됐다 하더라도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전공 지식이 아직 부족하다. 업무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 업무와 관련된 지식이 부족하다. 행정 민원 처리를 해본 적이 사실상 많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부족하다. 이런 부족함을 인정하는 태도는 점수입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합격을 시켜야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강조를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점수를 많이 받아야 될 부분은 발전 가능성입니다. 앞으로 나를 채용했을 때 너희들이 이 조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상적인 기대 효과를 제시를 해주시는 점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현재 완벽함을 제시하려고 하시는 시도는 여러분들 부담만 갈 뿐입니다. 그래서 실제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전공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잘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외적인 요소들이 괜찮다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 합격을 하죠. 그래서 전공 질문에 대한 이런 부분이 면접이 끝나고 최대한 보완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런 숙지 찬스를 쓰셔도 합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이 부분을 다시 강조드립니다. 오히려 중요한 점은 이 사람이 발전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여러분들의 답변, 특히 제일 중요한 점이 고집스러움이 있습니다. 수용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포용하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설득을 당해본 적이 있느냐, 또 설득을 해본 적이 있느냐, 이런 점으로 평가를 많이 합니다. 내가 맞다는 생각으로 고집스러움을 유지하는 모습이 보인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순식간에 광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거지만 감정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욱하는 성향은 절대 공직사회에 오면 안 되거든요. 많은 힘든 상황이 있는데 감정 통제를 못한다? 이런 점이 조금이나마 보이게 되면 합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면접관들은 여러분들의 사고를 분명히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고객과의 관계, 민원인들과의 관계, 상사, 동료와의 관계, 그 상황 속에서 부정적인 상황을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느냐, 이런 부분을 많이 물어보죠. 과거에 그런 적이 있느냐, 앞으로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점들을 부정사항을 주어주고 질문을 해서 여러분들의 사고를 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이런 팀워크 중심의 사고가 없다. 갈등 해결, 힘들었던 경험, 희생해 본 적이 있느냐, 화가 나본 적이 있느냐, 짜증이 나본 적이 있느냐,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피드백을 들었던 적이 있느냐, 그 이후에 어떻게 했느냐, 이런 점들을 다 물어보죠. 그리고 이런 부정적인 사고를 통해 분명히 여러분들은 평가를 받게 되어 있다. 다시 강조드리고요.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요소가 있죠. 팀워크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계셔야 하는데 혼자만 잘하거나 같이 화합을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광탈입니다. 업무적인 관점으로도 이 업무를 위해서 내가 어떤 부분을 해야 하느냐 고민을 해보고, 그런 점들이 나의
내 업무 편의를 위함이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고요. 동료를 위해서 팀 전체적으로 능률 향상을 위해서 또 우리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이런 부분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공익 사고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함께 했을 때 더 많은 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사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업무적인 관점으로 사람과의 관계상에서의 이런 부분을 두 가지를 항상 여러분들은 같이 생각하시고 정리하고 표현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일을 잘하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한 사람, 이 두 가지가 나다, 내가 그렇다라는 점을 얘기하러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뀐 평정 요소 4가지가 있는데 이런 점들이 과연 어떤 질문들이 있는지를 한번 알고 싶다 이렇게 요청하신 분들이 많아서요. 지방직 공무원 면접 대비 가이드북이라고 해서 이렇게 쭉 정리를 해둔 자료가 있습니다. 채용 절차부터 기출 유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면접 노하우가 어떤 게 있는지, 올해 이슈사항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점들을 쭉 정리를 한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각각의 시군 단위로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되고 어떤 질문들이 가장 많이 분포가 되어 있으며 작년 기준으로 정리를 해서 각각의 4가지 평정 요소의 질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놓은 자료가 있으니까요. 이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께 발송을 해드릴 테니까요. 옥화방으로 다들 들어오십시오. 컨설팅을 받던 받지 않던 상관없으니까요. 다 들어오셔서 함께 면접 준비를 해나가 봅시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실제 해야 하느냐, 제가 항상 10가지를 부여드립니다. 그리고 필기 합격 전부터 이력 정리를 하고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첨삭을 받고 나의 표현으로 만들어 나가보자, 이런 과정을 경기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의 공통된 부분으로 실제 과정으로 제가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어차피 면접은 내가 준비하는 겁니다. 나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표현을 가다듬고 그리고 실제 말로 연습을 하면서 계속 저 면접관과 대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면접이지, 절대 면접에 대한 이론을 들으면서 정리하는 그런 면접은 나중에 멘붕옵니다. 미흡이 될 수밖에 없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그 이유를 면접관과 대화를 하면서 전달을 하려는 그런 면접을 만드셔야 합니다. 나의 이력과 경험을 쭉 정리를 했다면 글로 각각 정리를 해야 할 10가지 소재가 있습니다. 초반에는 지원 지역의 면접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또 합격자들은 어떤 답변을 했는가 이렇게 체크하면 끝입니다. 그 뒤에는 모두 내가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0가지를 제가 항상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자기소개, 지원 동기 이런 부분부터 하시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강점, 역량, 경쟁력, 부족한 점, 나를 뽑아야 하는 이유, 성격의 장단점, 나에 대한 평가 이런 점들을 정리하셔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실제 정리를 하시게 되면 첨삭을 받아서 암기를 해야 할 유일한 부분이 자기소개 정도이기 때문에 미리 암기를 하셔도 이 부분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풀어나가야 할 다양한 전략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전체적인 연습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도 지원 직렬에서 하는 일과 내가 해보고자 하는 단기적인 계획과 중장기적인 계획, 이런 직무 수행 계획 필요하고요. 지원한 시에서 잘하는 점과 개선점, 최근에 알게 된 게 어떤 게 있느냐 많이 묻고요. 협력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조직 적합도를 분명히 본다. 조직 생활의 어려운 점, 그리고 조직 내에 발생했던 문제 어떻게 해결했는가, 왜 그렇게 했는가 이런 거 평가하고요. 가치관 중에 제일 중요한 점이 어떻게 사고를 했는가입니다. 그래서 힘들었던 경험을 상당히 많이 물어본다. 그리고 갈등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식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느냐, 그렇게까지 왜 했느냐. 그래서 동료와의 견해 차이, 상사와의 갈등, 부정적인 피드백, 지적 많이 나온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늘 나오고 있는 부당지시, 개인지시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원칙 준수, 지키기 어려웠던 규정을 지켜본 적이 있는가, 공무원으로서 그런 점들이 왜 중요한가, 이렇게 6대 의무랑 같이 이렇게 묶어서 정리를 하라 말씀을 드리고요. 또 고객 요구 해결 경험이 있느냐, 고객 만족, 그리고 민원을 상대할 때 필요한 역량, 악성 민원은 어떻게 대처할 거냐, 대표적인 질문들이죠. 그리고 스트레스를 언제 받느냐, 공무원 스트레스 많습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또 취미가 어떤 게 있느냐 많이 물어봅니다. 또 조직을 위해서, 또 타인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배려를 해본 적이 있느냐, 봉사활동은 어떤 걸 해보았느냐, 봉사활동 리포트를 내지 않는 분들은 왜 봉사활동 경험이 없느냐, 답변 꼭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총 10가지를 정리를 하시게 되면 첨삭도 중요한 부분은 받고 피드백도 받으면서 실제 여러분들이 구두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 단계 과정이기 때문에 꼭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를 전혀 모르겠다, 필기 합격자 발표만 기다리고 있는데 과연 나는 뭐를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 이런 분들께서는 방금 보셨던 10가지 질문을 스크립트화하여서 첨삭과 피드백을 받으시면서 필기 합격자 발표가 나게 되면 바로 실전 연습을 하시는 이런 일정대로 신청자를 받고 있으니까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신청해 주십시오. 그래서 필기 합격 전에는 스크립트 완성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보게 되면 필기 합격자 발표 이후에는 오로지 실전으로 계속 개선점을 찾아가는 과정을 미리 공개를 드려봅니다.
특히 경기도 지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사전 조사서라는 거를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화성시나 용인시는 3분 스피치를 보시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하셔서 제출하는 이런 점은 없을 수 있으나 그 외의 지역은 사조서라는 부분을 결국 쓰셔야 할 겁니다. 대부분 한 개 문항이 주어지고 15분 정도 내에 다 쓰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네 가지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공직 적합도, 지역 적합도 이런 유형이 있고요. 경험을 적어 보아라. 또 공직관에 대해서 적어 보아라. 또 특정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적어 보아라. 이런 사전 조사서 유형이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이런 네 가지를 잘 하시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나에 대한 정리가 끝나야 되기 때문에 이 10가지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을 하셔야 되니까 함께 이 부분을 완성해 나가 봅시다. 마무리를 해봅니다. 여러분들 지방직 공무원 면접 준비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분도 계신데요.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대로만 잘 정리를 하셔서 최대한 좋은 점수를 받으시고 꼭 공직자가 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특강을 마치고요. 여러분과 함께 하나씩 보완해 가면서 올해도 꼭 최종 합격의 그 순간을 함께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합격합시다. 감사합니다.